18장 5절에서 이제 type define이라는 type def를 사용을 해 볼게요. 여기 이런 type을 define type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뒤에 좀 줄여버리고 type def라고도 읽기도 해요. 그냥 type define이라고 읽어도 좋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type def 선언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형의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기본 자료형 같은 곳에 이름을 별명을 하나 붙여주면 또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이름을 하나 지어서 짧게 붙여서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 자료형에서 긴 이름의 자료형을 짧은 이름으로 재지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구조체에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면 구조체 변수 선언할 때 이제 structure라는 이 키워드를 매번 안 붙여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매번 붙이려면 또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type define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없이도 이제 자료형을 선언할 수 있대. 변수를 선언하거나 할 때. 자, 먼저 기본 자료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구조체에서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type def 같은 경우 이렇게 쓴대. type def 하고서 이 중간에 자료형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형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적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약어를 적어주면 그러면 이 int와 이제 대문자 int가 동일한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면 우리는 이제 int 대문자 int number 이렇게 선언하면 int형 변수 number의 선언과 동일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자료형을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게 type define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여러 개의 띄어쓰기로 된 글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로 이제 붙여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주로 이제 unsigned가 붙는다든지 하는 이런 긴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 type define unsigned int 이 unsigned int를 uint 대문자 uint로 좀 줄여주세요 라는 의미로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unsigned int형의 포인트를 pint라는 이름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까지를 적은 걸 요 하나 내자 적은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름의 줄임의 목적이라도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예전 C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게 시스템 하드웨어와 밀접한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CPU가 누구냐에 따라서 C 언어 컴파일러가 바뀌어야 돼요. 이 CPU에 맞는 모양의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C코드를 작성을 했어. C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A라는 CPU에 사용이 될 거면은 이게 A 컴파일러를 거쳐서 컴파일이 돼서 이쪽 CPU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만약에 B CPU의 하드웨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면 이게 이 B CPU에 맞는 컴파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코드를 여기서 컴파일해서 B CPU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예전에는 CPU에 따라서 이게 뭐 16비트 CPU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32비트 CPU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료형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본 자료형으로 뭐 unsigned 해서 A라는 변수 만들고 B라는 변수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CPU가 달라질 때 이 기본 자료형의
크기가 또 문제 달라질 수도 있고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미리 타입 디파인을 해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A에서는 요게 unsigned int의 uint로 unsigned int로 썼는데 B에서는 이게 unsigned가 아니라 unsigned short이 돼서 2바이트짜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unsigned short을 uint로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코드상에서 사용한 uint로 사용한 이런 것들은 다 얘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쓸 일이 별로 없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구조체에서 이거의 이름을 좀 줄여서 이와 같은 의미로 만들어서 쓴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적용을 해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C를 공부하고 혹시나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전자공학 관련된 걸 한다면 그러면 곧 이런 것들을 만나서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적용을 하게 될 때는 또 이런 코드들을 자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는 우리의 지금 목표에 근접하게 이름을 좀 줄여서 쓰는 형태의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type define을 이렇게 int는 대문자 int, unsigned int는 uint, 다음에 unsigned int의 포인트는 puint,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문자로 해서 줄여놨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변수를 선언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의 주 목적은 이름만 줄이는 그런 목적보다도 또 나중에 호환성을 위해서 코드 다른 하드웨어 쪽에 적용할 때 직접 안 적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코드 상에서 하나하나씩 수정할 필요 없이 이 부분에서 원하는 타입으로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소프트웨어가 문제없이 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용도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구조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금방 이름을 줄여서 표현하는 형태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구조체의 사용을 해보면, 구조체 정의와 타입 def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타입 def를 구조체에 사용하면 구조체 변수 선언할 때 앞에 structure 키워드를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자, structure stone이라는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구조체 변수를 만들 때 구조체 변수의 선언은 이렇게 만들었어. 항상 structure stone이라는 구조체 변수 포즈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항상 이 structure라는 애가 붙어서 이 두 개가 같이 적혀서 형을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계속 만들고 특히나 또 함수의 매개 변수로도 쓰고 하면 이 적는 게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type define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래와 같이 선언을 하고 나면 기본 자료형의 변수를 선언하듯이 이제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structure stone이라는 얘가 이미 위에 선언이 되어 있다면, 구조체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줄 수 있어요. type define structure stone이라는 애를 stone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럴 때는 주로 첫 자를 대문자로 주로 적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첫 자는 대문자로.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stone의 포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int n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앞에 얘는 자료형이고 얘는 변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변수 선언 같은데 앞에 있는 얘가 우리가 아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야. 그렇다는 말은 뭐겠어요? 구조체가
이렇게 type defined에서 형 지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type define 된 곳을 찾아서 어떤 구조체가 지정이 된 건지를 보고서 자료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구조체를 우리가 정의할 때 바로 type define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체 지정해 놓고 나서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먼저 구조체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구조체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type define을 이용해서 structure stone을 stone으로 형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는 아예 구조체를 정의할 때, 자, structure stone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할 때 바로 type define을 지정을 해서 지정하고서 이 structure stone을 누구 stone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해줘.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음에 structure stone이라는 이름은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stone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꼭 여기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type define으로 할 때는 type define structure 그리고 뭐 이 이름에서 underbar stone 뭐 이렇게 적어준다든지, 또는 이곳을 아예 비워놓을 수도 있어. 빈 채로 비워놓고서 정의할 수도 있어. 여기는 이제 structure 이렇게 stone이라고 만들고 나면 structure stone에 뭐 s1 이런 식으로 변수 적어서 쓸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비워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보통 근데 비워놓지는 않고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으로 놓고 나서 지정해 놓고 나면 우리는 stone에 s2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야 돼. 분명히 보니까 변수 선언 같은데 앞이 못 보던 애야. 그렇다면 이거는 어딘가에 type define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찾아가 봐야 되겠죠? 찾아가 보니까 structure stone이라는 이런 구조체 모양을 가졌고 거기에 멤버 값은 x, y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type define 정의. 그러면 한번 예제에서 사용을 한번 적용을 해서 보면 여기 structure stone이라는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structure stone을 type define에서 stone이라는 이름으로 type define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student라는 구조체를 잡으면서 structure student 하고서 여기 글자가 빠졌죠. type def 적어줘야죠. type def structure student를 누구 student로 바로 define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 stone의 pose 1 바로 변수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또 student sdu1 지정해서 변수 선언해서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예제와 동일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누구 덕에? type define이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기까지 type define, 이제 앞으로는 구조체 사용하고 할 때 이렇게 항상 써주는 걸 기본으로 담으면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